오늘도 역시 민족의 문제, 또 일본 반도체 전쟁에 대한 것, 뒷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라는 것, 이 또 친일 청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이런 것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서부를 개척했다는 기괴한 논리를 피고 있는 인지 부조화에 빠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 서부 개척한 겁니까?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했다 그러죠. 누구야? 그 인간이 콜럼버스. 미국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침탈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물자들을 다 빼돌리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노동자로 끌고, 납치나 마찬가지예요. 그 잡아가두고 노동자로 키워낸 겁니다. 침탈이죠. 서부 개척이요? 서부 개척이 아니죠. 인디언 원주민들 완전히 침략한 거, 침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기는 게, 미국 선생님들은 서부를 개척한 거고 일본 놈은 한국을 침탈한 거고 수탈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는 거, 이런 판단력이니까 정부와 자본이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대미관계에는 사대주의의 반민족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다는데 나는 웃겨가지고, 그게 강경한 발언인가요? 그렇게 대미관계에서는 사대주의 반민족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트럼프 말에 부들부들 꼬랑지만 졸라게 흔들고 있는 이 문정부는 전쟁 연습이죠.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대미관계에서는 반민족적입니다. 근데 이 최상천 같은 지식인조차 마치 문정부가 김정은에게 꿈뻑 죽는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춘다는 오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판단을 해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야지 답을 내놔도 정확할 거 아닙니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판단을 갖다가 오판하고 있으면 그게 대처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최상천조차도 이 판단이 이렇게 돼요. 트럼프의 자국이기주의의 명령에 문재인은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거든. 그 대미관계에는 그렇게 반민족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갑자기 무슨 일만 닥치면은 자기 민족적인 친일 청산하자, 애국애족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생구라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일 뿐이죠. 트럼프는 오직 북한 달래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이란이든지 남미 어느 나라, 베네수엘라든지 어느 한 군데 전쟁을 쳐야만이 10년 이상 끌어온 공황을 탈피하는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도 우선 북한은 일단 달래놓고 가야 하는 거죠. 이란 쪽으로 갈 핵무기, 해외 반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든지, 여차하면 이란을 쳐야 되는데 그 목적이든지, 그런 이유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의 청해진 부대는 가게 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홍해인데,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홍해인데, 실제 지금 청해진 부대는 대조영 함대와 교대하기 위해서 여기 아덴만에서 간다고 합니다. 아덴만으로. 그러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그래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여기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지나면은 요 부분 보이시나요? 보이겠네요. 여기만 가면은 그냥 여기가 아덴만인데, 여기에 청해진 호구가 갑니다. 그럼 여기가 오만만 하고 여기 페르시아만 중간에 급격하게 계곡처럼 그러니까 급격하게 휘몰아치는 요것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여기가. 예, 여기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거냐고. 이거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는 그 전부터 북한을 경제봉쇄 시킬 때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쫙 진을 쳤었어요. 북한의 그 무기 거래 선이 지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이유가 이란과 전쟁을 치든지 아니면 이란으로 반입되는 전쟁 물자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청해진호가 가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우리 애기들 다 뒤질 수도 있는 거지. 참. 근데 이놈들 여기 아덴만에 가는 게 대조영과 교대하려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게 완전 개구라 기만이죠. 지도상에서 보면 전 세계 유일의 전쟁광, 이 미국 놈의 타깃이 되는 나라들이 이게 한번 보세요. 전부 석유 매장량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란, 이라크, 탄자 돌림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카스피해, 이 흑해, 이 터키를 보고 시리아. 이 미국이 전쟁 치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도로만 봐도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싹 돌려가 보면은 여기 바로 베네수엘라. 이렇게 이게 전쟁광 미국이 지도상에서 보더라도 다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 또는 송유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지나가는 주변국들을 군사 무력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을 때 그 위치에 있는 나라에 전쟁을 칩니다. 미국이. 최상천 교수가 문재인이 김정은 완전 딸랑이처럼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오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또는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북한과 함께 민족의 평화 통일을 외치더니 올해 2월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깨진 이후에 대북 정책을 완전히 적대적인 정책으로 표변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미 하노이 북미정상 이후에는 대북관계를 적대적 정책으로 변한 거예요. 이 최상천 교수 그거 관가하고 있어요. 허구날 북한과 어떤 교류라든가 경제교류라든가 북한에게 이끌려가는 정책을 할 때는 마치 딸랑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미국이 원하는 정치였었습니다. 남북이 동계올림픽 때 단일팀을 마련하는 것도 북한과 미국의 회담을 성사를 시켜봐라. 그래서 문재인은 동계올림픽을 남북 간이 한 몇몇 종목을 공동으로 만들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진 거예요. 미국이 시켜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갖다 보면 아냐면은 한반도 전체 비핵화,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는 미국의 그 핵무기까지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서 문정부는 그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북한에게 너희들이 경제제재 봉쇄를 풀려면은 우선 너희들 북한 비핵화부터 먼저 실시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북측을 압박하는 거죠. 이게 무슨 김정은은 딸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사태 파악해야 됩니다. 지식인조차 이 정도밖에는 상황 판단이 이런데 다른 일반은 얼마나 맹목이겠어요. 지난 8월 5일부터 전시 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그러한 준비라는 구실로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연합지휘소 훈련 연습을 11일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대북 침략전쟁입니다. 이거 완전히 개사기 치는 거죠. 평화회담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 대북 침략전쟁을 갖다가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내부적으로는 침략을 꾀하던 예전 김대중 정부 계면공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층과 계층 간에 공약을 해가지고 북한의 그 체계를 갖다 붕괴시킨다. 와, 참 진짜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참, 아유, 내가 남한 사람이니까 진짜 심하게 얘기하지는 못해도 정말 비인간적이죠. 사기적이고 기만적이고 이 교활한 새끼들이지. 김대중 정부 그 개명 공약과 한치도 틀림이 없는 그 증거가 이번에도 또 나온 거예요. 북한과의 전면전을 연습하면서 북한 수복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 수복이라는 건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그 예상을 한 겁니다. 북한 주민의 안정화 작전까지. 이 완전 또라이들이지. 아니 이게 최상천이 말하는 북한의 그 문재인이가 딸랑이 하는 건가요? 참 이렇게
파악을 갖다 이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이렇게 문정부 어처구니 없는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적으로 가장 악마는 전쟁범입니다. 인간을 도륙하고 그렇게 짐승이 돼가는 거니까 전쟁하다 보면 피맛을 보고 남 죽어가는 모습을 낄낄대고 즐기면서 적의 후방 민간인을 죽여야 합니다. 강간은 예사죠. 여성들 강간하는 건 어린아이 어른들 구분 없이 노인들 구분 없이 구덩이에 산채로 파묻어요. 총알 하나가 아깝다는 거지. 간단하게 죽이지 않아요. 그냥 파묻어서 죽어가는 걸 즐기는 겁니다. 가장 최대 악마는 전쟁을 벌이는 인간들입니다. 민족을 향한 전쟁 연습이 평화정상회담 며칠 됐다고 이런 짓인데 저게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열받아가지고 이 김정은이가 두 방을 동해에다가 빵빵 터뜨렸잖아요. 그 8월 7일 8월 6일 때 7일 전날 쌓아올린 발사체와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김정은이 그래 한번 하려면 해봐. 그 연평도 폭격 사건 있죠. 키리졸브 훈련 팀 스피리트 훈련 허구한 날 북한 앞바다에다가 퐁당퐁당 빵빵 대포알 떨어뜨리는데 인천 사람들 인천 앞바다에다가 계속 포탄 쏴주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인천에 사는 지역민들 진짜 정신병 걸리죠. 한미 군사훈련이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진행돼 왔던 겁니다. 북한 사람들 그걸 건 20년 동안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도 열받아서 북한이 그냥 연평도에다가 몇 방 조알렸는데 그 미국이나 한국 정부들 때문에 애꿎은 연평도 주민들만 죽어나간 겁니다. 요번에도 또 군사훈련 이 겉으로는 평화 어쩌고 해놓고 전쟁 연습한다니까 정은이 열받아가지고 두 방을 갖다가 동해에다가 빵빵 터뜨려 놨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현지 후반기 한미 지휘소 연습을 터무니없고 돈만 많이 드는 훈련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트럼프도 정은이의 하나하나의 행동에 따라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거예요. 김 위원장이 훈련을 마치는 대로 만나서 협상을 시작하자. 아주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이런 게 이때였습니다. 바로 동해상에다가 미사일 두 방을 딱 떨어뜨려 놔주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 군사훈련은 돈만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김정은이는 낄낄대고 똥을 꽃보자기에 싼다고 악취가 안 나냐? 라고 똥을 아무리 아름다운 꽃보자기에다가 싼다고 똥냄새가 안 나냐고 이 멍청한 문구라야. 이렇게 조롱한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민족주의입니까? 아주 친일 청산을 할 때는 마치 가장 민족주의적인 것처럼 애국애족을 앞세우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이용하고 이 미국에 관해서는 사대주의면서 반민족주의적인 이런 것이 어떻게 되게 모순적이죠. 문재인 이 정도로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자한당을 상대로 할 때나 친일청산이고 마치 지놈들이 민족주의인 것처럼 애구라를 깐다는 거죠. 미국에 관해서는 노예근성 개쩔은 사대주의 반민족주의者그런 주의를 선택하는 모순덩어리 정부. 그와 반대로 일본의 반도체 전쟁에서 여전히 애국 타령하고 민족 타령하고. 나는 지금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어느새 세월호 문제는 까맣게 있고 마치 전부 애국지사가 된 것 마냥 팔지도 사지도 말고 일본 반대 이걸 외치는데 정말 이게 애국인가요? 이게 반도체 전쟁에서는 애국 타령, 민족 타령하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친일청산 의지가 진짜 진정이라면 적산불화 과정이면서 그 적산불화 과정에서 현재 재벌이 나타난 것 대부분 자본이라는 게 매판 자본입니다. 우리 한국을 식민지화한 나라의 자본과 함께 원주민들 피를 빨았던 자본이라는 겁니다. 그게 매판 자본이에요. 우리 한국의 모든 재벌들은 매판 자본입니다. 이 재벌 청산부터 해야지 친일 청산이 근본적으로 되는 거죠. 개혁, 재벌 청산, 재벌 족벌 체제 해체. 이것이 안 되는 한
친일 청산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친일 청산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반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이라는 미국이 오다를 주고 그 오다가 일본을 받아서 일본이 우리에게 넘긴 게 지금 현재 경제 구조인데, 대부분 재벌들은 친미하고 친일 속에서 재벌 경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유지된 거고. 지금 그 일본을 갖다가 제대로 이기려면 반미로 터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 앞세워서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진짜 국민들을 이용하려면은 반미 감정 세우고 미국 놈들 양키고 홈라고 얘기할 때, 이런 구호가 터져 나올 때 미국 놈이 아이고 우리한테 이제 화살이 들어오네. 그래서 한일 간의 반도체 전쟁 쥐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전쟁이 국가적인 전쟁인가요? 왜 한일 전쟁이라 그러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삼성의 전쟁입니다. 삼성과 일본의 전쟁이에요. 삼성이 국가인가요? 그렇다고 삼성이 잘 되면 우리 민초들이 잘 됩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쓰고, 그리고 생산 시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후진국에다가 전부 차려놓고 이러는 거죠. 해놓고 말은 우리 조선놈은 일하기 싫어해. 어려운 거는 싫어해. 돈만 많이 줘봐. 일을 왜 안 하나. 이런 개소리나 해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이 삼성이 처한 현실에서 국가의 변고가 일어난 것처럼 애국가 민족 국가를 들먹이면서 이 맹목이 된 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삼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문제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거나 이렇게 하면 돌탱이 쳐맞죠. 심정적으로 국민 감정상 이번 반도체 전쟁에 대해선 당연히 그 적절한 대응은 해야지 마땅하다고 난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하는 거지, 타깃을 정조준하지 않고 치명타를 입혀야 할 곳을 정하지도 않고 찍혀야 그때그때 망언하는 기업사냥 이런 것. 그리고 어차피 우리 빈민이나 서민이나 마찬가지인 그 일본 관광객이라도 몇 명이라도 와야지 빌어먹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려워 죽겠다고 이런 소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소해하고 자위하는 거예요. 딸딸이 치다가 해롱되는 거지. 이런 한심한 공격력, 이래서 반도체 전쟁 이기기나 하겠습니까? 허구한 날 정권 위기 때마다 써먹는 애국파리, 민족 이런 거 국민파리 해가면서 이 목매한 다수는 좀비가 돼가는 겁니다. 삼성이 국가는 아닌 거죠. 삼성을 지켜야 뭐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산다면은, 그렇다면은 삼성 족벌 체제 먼저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재용은 깜빵 보내고 제대로 된 삼성 지키기 하면서 일본과 정쟁 쳐야 합니다. 일본의 주요 전략적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일본 시골 마을 관광객 빼는 일로 이런 등신짓 하지 말고 제대로 전쟁 쳐야지. 이 미국과 일본의 합동작전으로 삼성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반도체 2차 대전, 그게 일본과 미국이 벌린 거예요. 2차 전쟁 때 미국과 일본이 폭삭망한 뒤를 이어서 삼성이 엄청나게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배후 조정 하에서 일본이 삼성을 치는 거죠. 그 이럴 때 정말 제대로 된 타켓을 갖다가 정하면은 일본의 그 중요 핵심 기업들 그걸 타켓으로 하든지, 북한한테 우리 남북이 제대로 된 협정을 체결하자. 내 같은 사람이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그거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전쟁의 배후는 미국이고, 미국과 일본이 공이 겁먹을 것은 북한 핵무기입니다. 그 미국이 트럼프가 재작년에 재작년이죠. 작년이 아니고 미군, 한국 주둔한 미군 가족들부터 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미군 가족들, 미군들을 싹 빼내가는 그 짓을 갖다가 하는 척 하면서 남한의 그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에 떨게 했어요. 아이고, 미국이 정말 북한을 칠 건가 보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불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북한한테 겁을 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때는 이 트럼프 이 새끼 남한 사람들을 갖다 겁을 준 거예요. 이 개놈 새끼가. 북한은 겁도 안 먹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겁먹겠어요? 그거 정말 이 미국 놈 이런 더러운 짓을 한 겁니다. 미국의 가족 대피, 이런 개뻥, 한국민에게 불안을 줘 작용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요걸 역으로 써먹으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은 문재인이 당장 대북 성명을 발표합니다. 남북 공동대책위원회
시급하다. 남북공동대책위원회 한번 마련하자. 남북한 주민들을 인구가 없는 값싼 인도 땅 같은데 그런 데다가 매입해서 우리 남북한 주민들을 전부 대피를 시켜보자.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미국 새끼들 어떡할 것 같아요? 일본 놈들. 깡통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전 세계가 조롱했던 북한이 뿅 날렸는데 일본 그 반도를 훌쩍 넘어서 떨어진 그걸 보고 일본이 방방 떴어요. 미국은 낄낄대고 웃었는데 아직까지 미국한테까지는 안 날아가니까 일본 방방 떴지요. 왜? 그것이 바로 일본으로 그냥 꽂힐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문재인이가 먼저 남북공동대책위원회 한번 마련하자.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 대피부터 시키자. 우리 순차적으로. 어차피 북한은 그 개또라이 김정은이 전쟁 나면은 한반도는 지구상에 사라진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은 여지없이 미국과 일본한테 집중 발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가 뭐 북한이 한 거는 뭐 대기권 진입은 아직까지야 뭐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등신짓들 하는데 막말로 이에 비탄이라는 거는 대기권 진입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모든 전기전자 제품들이 고철덩이가 되는 거. 미국 끝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주민들을 안전보장하면서 공동대책이 꾸리자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이 어떻게 나가는 거야 저거. 지금 남한의 위치는 남한이 친중 정책을 쓰는 순간 미국의 대중국 이 정책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로 이 동북아 정세는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고퀄리티 방송. 감사합니다. 이게 강경한 발언이지 미국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일본만 공격하는 게 그게 강경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타겟은 미국이어야 되고 일본의 대기업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만 정말 빌어먹는 사람들을 관광객 수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았는데 그거 줄었다고 징징대는 일본인들 그거 고소하다고 이런 멍청한 국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거 강력한 발표래 이런. 아이고. 문재인은 끼케야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는 애국팔이고 친일청산팔입니다. 알고 보면 친일청산할 만한 눈꼽만큼도 의지는 없어요. 아니 재벌한테 길길 매는데 재벌이 전부 친일이고 친미인데 말이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미국의 사대주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재벌 청산 없이 친일 청산 반일 이건 개구랍니다. 노동은 배제되고 소외되는데 여전히 4차 산업혁명만 외칩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만 외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 10년 동안을 공황에 허덕이게 했던 정보혁명이었습니다. 그 정보혁명은 IT혁명이고 이 IT혁명 정보혁명으로서 점점 노동이 소외가 돼가는 거고 배제가 된 겁니다. 생산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이 배제가 돼가는 거죠. 그리고 자본의 생산물에 의해서 자본의 기계화에 의해서 노동은 소외가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월키지 사태 이후에 10년을 전세계 공황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세계 공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기술혁명으로 대응을 하고자 했지만 자본은 돈을 갖다가 벌었을 수 있어도 노동은 더 시도곤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만 외치면은 뭐 거기 뭐 우리 노동자들 뭐 됩니까?